내 이름은 김민수. 올해 65살이 되었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노트북을 켜고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는 디지털 교육자가 될 줄이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되는 법이 없지요. 2020년 2월 28일 서울 남부의 한 고등학교에서의 마지막 출근길이 생생합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긴장됐습니다. 영하 3도를 오가는 쌀쌀한 날씨였지만 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오가던 출퇴근길의 마지막이니까요. 학교 정문에 들어서자 경비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퇴직 축하드립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고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제 자리에는 동료 교사들이 준비한 케이크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김민수 선생님 30년 근속 퇴직을 축하합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학교에서 준비한 간소한 퇴직식이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직접 공로패를 전달하셨습니다. 30년간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말주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준비한 소감을 비록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습니다. 30년 전 25 나이에 이 학교에 첫 발을 디뎠을 때 과연 정년까지 버틸 수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첫 수업 시간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수학 공식을 설명하다 칠판 앞에서 분필을 떨어뜨리고 당황하던 날이었죠. 그때 한 학생이 저에게 건넨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괜찮아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용기를 얻어 30년간 학생들과 대화하며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무사히 정년을 맞이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식이 끝나고 교실로 인사하러 갔을 때가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담임을 맡은 3학년 학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수학 선생으로 때로는 엄격하게 대했는데도 그런 모습에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했습니다. 한 학생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수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제 이공계로 진학하려고요. 선생님처럼 멋진 어른이 될게요. 그날 오후 교육청에서 퇴직금이 입금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1억 5천만 원 30년간 한 직장에서 성실히 일한 대가였습니다. 통장 잔고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시간이구나. 퇴직 후 처음 한 달은 정말 여유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서둘러 출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동네 산책을 하고 점심 먹고 낮잠도 자고 오후에는 바둑 동호회에 나가기도 했죠. 하지만 점차 허전함이 찾아왔습니다. 30년 동안 학생들과 함께했던 일상이 갑자기 사라지니 뭔가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지막으로 가르쳤던 제자 중 하나인 지민이가 연락해 왔습니다. 선생님, 요즘 코로나로 학교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 중인데 많은 선생님들이 디지털 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선생님처럼 경험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TV 뉴스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교육 현장의 혼란을 보며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내와 함께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교육 전환 지원단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은퇴 교사들의 경험과 지혜가 지금 가장 필요합니다. 학생들을 이해하는 여러분의 능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이런 일 할 수 있을까요? 컴퓨터도 잘 다루지 못하는데. 사실 저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일할 때는 주로 칠판과 분필이 교구였습니다. 파워포인트 정도는 사용했지만 화상회의 툴이나 디지털 교육 플랫폼은 써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설명회에서 만난 다른 예비 지원자들 중에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68세 퇴직 영어 교사, 70세 전직 과학 교사 등 그분들도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가족회의 끝에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평생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니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에 기여해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지원서를 제출하고 2주 후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디지털 교육 멘토라는 새로운 직함으로 제2의 교직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 2주간의 집중 디지털 연수를 받았습니다. ZOOM, 구글 클래스룸, 패들렛, 카웃 같은 이름조차 생소한 프로그램들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와 마우스 위에서 뻣뻣하게 움직였고 여러 창을 동시에 관리하는 것은 악몽 같았습니다. 김 선생님, 화면 공유 버튼은 아래쪽에 있어요. 20대 조교가 친절하게 알려주었지만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밤마다 노트북 앞에서 연습했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당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이 나이에 새로운 것을 배우기가 쉽지 않을 텐데. 솔직히 저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30년간 학생들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정작 제가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주 연수의 마지막 날, 드디어 작은 성공을 맛보았습니다. 혼자서 화상회의를 열고 화면을 공유하고 소회의실로 참가자들을 나누는 작업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김 선생님, 정말 빠르게 배우시네요. 조교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30년 교직 생활 중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몰입했던 2주였습니다. 2020년 4월, 드디어 첫 임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남부 지역 5개 중학교 수학교사들의 온라인 수업 지원이 제 담당이었습니다. 첫 온라인 미팅에서 카메라 앞에 앉았을 때 긴장이 됐습니다. 모니터 속 얼굴들은 대부분 저보다 20살 이상 젊은 교사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 교육 멘토 김민수입니다. 30년간 수학을 가르쳤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 교육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교사들은 의아해했습니다. 퇴직한 노교사가 디지털 멘토라니. 그들의 의구심이 화면을 통해서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수학 수업 시연을 보여주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와, 선생님. 이렇게 지오지브라를 활용하면 함수 개념을 훨씬 직관적으로 가르칠 수 있겠네요. 패들렛으로 학생들 풀이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30년간 쌓은 교육 경험과 새롭게 배운 디지털 기술이 만나니 예상치 못한 시너지가 발생했습니다. 젊은 교사들은 제 교육 노하우를 배우고 저는 그들로부터 더 많은 디지털 팁을 얻었습니다. 세대 간 지식 교류의 아름다운 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일은 생각보다 훨씬 바빴습니다. 주 3일은 온라인으로 교사들을 지원하고 나머지 2일은 새로운 디지털 도구를 연구하고 수업 자료를 개발했습니다. 월급은 150만 원, 퇴직 전 급여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가장 큰 보람은 학생들의 변화를 간접적으로나마 목격할 때였습니다. 한 교사가 보내준 메시지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김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수업했더니 항상 뒤처지던 학생이 처음으로 수학이 재미있어요라고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물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기술적 문제로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중요한 워크숍 중간에 인터넷이 끊기거나 공유하던 파일이 갑자기 사라지는 등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침착하게 대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건강 관리도 새로운 과제였습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있다 보니 목과 허리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30년간 교실을 걸어다니며 수업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신체적 부담이었죠. 아내의 조언에 따라 20분마다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고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구입했습니다. 디지털 멘토 일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코로나19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고 온라인 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커졌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제 활동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제는 5개 학교를 넘어 지역 전체 수학 교사들을 위한 온라인 워크숍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첫 대규모 워크숍에는 100명이 넘는 교사들이 참여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록 화면상이지만
발표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디지털 환경에 어느 정도 적응한 저는 자신감 있게 워크숍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선생님들, 오늘은 수학 평가를 위한 디지털 도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객관식뿐 아니라 학생들의 풀이 과정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워크숍이 끝난 후 참가자들의 피드백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같은 분이 디지털 전환기에 있어서 다행입니다. 베테랑의 지혜와 새로운 기술의 조합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런 반응을 보며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두려워하던 은퇴 교사에서 디지털 교육 전문가로 변신한 것입니다. 이제는 젊은 교사들이 모르는 최신 교육용 앱이나 프로그램을 제가 먼저 소개하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제 사고방식이었습니다. 30년간 한 방식으로 가르치다 보니 어느 순간 변화를 두려워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다시 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오늘은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울까? 라는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저의 변화를 응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활기차게 사는 모습이 좋아요. 정년퇴직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네요. 아내의 말에 용기를 얻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학교들은 대면 수업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교육의 장점을 경험한 많은 학교들이 하이브리드 형태의 수업을 유지했고, 디지털 교육 멘토의 역할은 계속 필요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제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김 선생님, 은퇴 교사들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처럼 디지털 이주민에서 디지털 시민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제안은 제게 큰 도전이자 기회였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찾는 동료 교사들을 돕는 일이라니,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있을까요?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디지털 세대 공감 프로그램의 첫 수업이 시작된 날, 교육청 강의실에는 20명의 은퇴 교사들이 모였습니다. 6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과 교과목 배경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입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과 똑같이 디지털 기기를 두려워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디지털 세상의 즐거움을 소개하게 되었네요.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8주간의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은 기본적인 디지털 기기 활용부터 SNS 소통, 온라인 콘텐츠 제작까지 다양한 기술을 배웠습니다. 특히 은퇴 교사들의 지식과 경험을 디지털 콘텐츠로 변환하는 방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날 무렵 한 70대 참가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의 새 장이 열렸어요. 제가 40년간 가르친 역사 이야기를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는데 손자들이 처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세대 간 소통의 다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2023년, 저는 이제 67살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교육 멘토로 일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월급은 이제 180만 원으로 올랐고 국민연금과 합쳐 생활하기에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삶이 제게 활력을 줍니다. 요즘은 메타버스 기반 교육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수학 개념을 시각화하는 프로젝트를 젊은 개발자들과 함께 진행 중입니다. 30년간 칠판에 그림을 그리며 설명하던 개념들이 이제는 3D로 학생들 앞에 펼쳐지는 모습을 상상하면 가슴이 설렙니다. 집에서는 손주들의 디지털 멘토가 되었습니다. 10살 손녀는 할아버지와 함께 코딩을 배우고 있고, 중학생 손자는 제가 만든 디지털 수학 자료로 공부합니다. 할아버지,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너무 멋있어요. 손주들의 이런 반응이 제게는 최고의 보상입니다. 아내도 저를 따라 디지털 세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요즘은 함께 온라인 요리 클래스를 듣고 여행 블로그를 운영하며 제2의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가끔 학교 앞을 지나갈 때면 30년간 근무했던 그곳이 그립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삶이 더 풍요롭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정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컴퓨터를 켜기 전 거울을 보며 다짐합니다. 김민수, 넌 아직 배울 것이 많다. 65세, 디지털 교육 멘토로 매일을 살아가는 노인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두 번째 봄을 맞이하는 나의 모습,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될지도 모릅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저는 새로운 디지털 도구를 배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온라인 강의실에 접속하며 느끼는 설렘은 30년 전 처음 교단에 섰을 때의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퇴직 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것이 누군가에게는 무모해 보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인생의 또 다른 황금기가 되었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고 가르침에는 나이가 없으니까요.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2023년 가을, 교육부에서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전국 단위의 디지털 교육 혁신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제는 디지털 이주민에서 디지털 시민으로 세대를 넘는 교육의 미래였습니다.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 망설였습니다. 500명이 넘는 교육 전문가들 앞에서 연설이라니 상상만 해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내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내가 그런 큰 무대에 설 수 있을까요? 실수하면 어쩌죠?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첫 수업 날 분필 떨어뜨리고 당황했던 이야기 기억나요? 그때도 학생들이 도와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진솔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거예요. 아내의 말에 용기를 얻어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한 달간 연설문을 쓰고 고치기를 반복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거실을 오가며 연설 연습을 하는 저를 보며 아내는 마치 30년 전 첫 수업 준비하던 모습 같다며 웃었습니다. 컨퍼런스 당일, 무대 위에 서니 긴장이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5세의 디지털 교육의 세계에 뛰어든 김민수입니다. 30년간 분필과 칠판으로 수학을 가르치다가 이제는 태블릿과 화상회의로 교육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중들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실패와 좌절, 그리고 극복의 과정을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ZOOM 접속에 실패했던 황당한 에피소드, 손가락 2개로 타자를 치다 온라인 수업을 망쳤던 이야기, 그리고 점차 디지털 세계에 적응해가는 과정을 유머러스하게 풀어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도구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지식과 지혜입니다. 우리 베테랑 교사들이 가진 경험은 어떤 첨단 기술도 대체할 수 없는 보물입니다. 그 보물을 디지털 세계로 가져오는 것, 그것이 바로 세대를 잇는 교육의 미래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교육자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공감을 표했습니다. 그날 저녁, SNS에는 제 연설 클립이 빠르게 퍼져나갔고 디지털 할배의 감동 스피치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컨퍼런스 이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교육기관과 기업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고 한 출판사에서는 제 경험을 책으로 출간하자는 제안까지 받았습니다. 65세에 시작한 작은 도전이 이렇게 큰 파도를 일으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2024년 초 교육부의 지원으로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브릿지라는 이름의 이 프로젝트는 은퇴 교사와 예비 교사를 연결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은퇴 교사들은 교육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예비 교사들은 디지털 기술을 가르쳐주는 상호학습 모델이었습니다. 첫 모임에서 저는 교대생 지원이라는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22살의 이 젊은 예비 교사는 디지털 네이티브로
모든 기술을 직관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김 선생님, 제가 AR과 VR을 활용한 수학 교육 방법을 연구하고 있어요. 선생님의 교육 경험과 결합하면 정말 혁신적인 수업 모델이 나올 것 같아요. 지원이의 열정은 전염성이 강했습니다. 우리는 주 2회 만나 서로의 지식을 교환했습니다. 제가 수학 개념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방법과 학생들의 이해도를 파악하는 노하우를 알려주면 지원이는 그것을 최신 기술로 구현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6개월간의 협업 끝에 우리는 공간 수학 여행이라는 VR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학생들이 가상 공간에서 기하학적 개념을 직접 체험하고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부 주최 에듀테크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여러 학교에서 시범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이와의 협업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세대 차이는 장벽이 아니라 서로 다른 관점과 강점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지원이의 표현에 따르면 디지털 네이티브의 직관과 아날로그 지혜의 결합이었습니다. 제 변화는 가족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손주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용돈 주고 머리 쓰다듬어 주는 평범한 할아버지였다면 이제는 디지털 세계를 함께 탐험하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중학생 손자 준호는 제가 만든 VR 수학 프로그램의 첫 번째 테스터였습니다. 그 아이가 VR 헤드셋을 쓰고 3차원 공간에서 도형을 조작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으면 수학이 제일 재미있는 과목이었을 거예요. 손녀 미나는 저와 함께 코딩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블록 코딩으로 간단한 게임을 만들다가 이제는 파이썬으로 데이터 분석까지 하고 있습니다. 12살 아이가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시대입니다. 아내도 디지털 세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도와주기 위해 시작했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영역을 개척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우리 부부의 일상과 여행 사진을 올리고 같은 세대 여성들을 위한 디지털 생활 팁을 공유하는 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팔로워가 5,000명을 넘어섰다며 아내는 아이처럼 좋아합니다.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의 새 장이 열렸어요. 이 나이에 이런 재미를 알게 될 줄은 몰랐어요. 우리 부부는 주말마다 새로운 디지털 기기나 앱을 함께 탐험합니다. 최근에는 AI 그림 생성 도구를 배워 재미있는 가족 초상화를 만들어 자녀들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딸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요즘 너무 힙해요. 우리보다 더 트렌디한 것 같아요. 디지털 세계에 깊이 빠져들면서 한 가지 간과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건강 관리였습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있다 보니 목과 허리 통증이 심해졌고 눈도 쉽게 피로해졌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거북목 증후군이 상당히 진행됐네요.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을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 진단은 제게 경고였습니다. 아무리 의미 있는 일이라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생활과 신체 활동의 균형을 찾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일 아침 컴퓨터를 켜기 전 30분간 공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작업 후에는 반드시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요가 클래스에도 등록했습니다. 디지털 디톡스 시간도 정했습니다. 매주 일요일은 모든 디지털 기기를 끄고 자연과 사람에 집중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점차 이 시간이 창의성을 충전하는 소중한 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건강 관리에 신경 쓰면서 오히려 디지털 작업의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집중력이 향상되고 아이디어가 더 풍부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디지털 세계와 현실 세계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제 삶의 또 다른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67살 디지털 교육 멘토로 일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저의 꿈은 간단합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교육의 격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이 도시 아이들과 동등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찾아가는 디지털 교실 프로젝트를 구상 중입니다. 은퇴 교사들과 함께 디지털 장비를 가지고 전국의 작은 학교들을 방문해 특별 수업을 진행하는 계획입니다. 이미 10명의 은퇴 교사들이 동참 의사를 밝혔고 몇몇 기업에서는 장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70세까지는 현장에서 활동하고 싶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 경험을 책으로 정리해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두었습니다. 디지털 이주민의 두 번째 봄. 이제 저는 67살 디지털 교육 멘토로 일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저의 꿈은 간단합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교육의 격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이 도시 아이들과 동등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찾아가는 디지털 교실 프로젝트를 구상 중입니다. 은퇴 교사들과 함께 디지털 장비를 가지고 전국의 작은 학교들을 방문해 특별 수업을 진행하는 계획입니다. 이미 10명의 은퇴 교사들이 동참 의사를 밝혔고 몇몇 기업에서는 장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70세까지는 현장에서 활동하고 싶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 경험을 책으로 정리해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두었습니다. 디지털 이주민의 두 번째 봄. 가끔 옛 학교 근처를 지날 때면 30년간 한 직장에서 일했던 그 시절이 그립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삶이 더 다채롭고 풍요롭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30년간 한 가지 일만 했던 저에게 제2의 직업이 생기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일일 줄은 더더욱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때로는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성장이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한 젊은이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김민수 선생님 맞으신가요? 2년 전 선생님의 디지털 교육 워크숍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때 선생님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이요. 덕분에 저도 늦은 나이에 프로그래밍을 배워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내가 받은 영감을 다시 다른 이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선순환이 아닐까요? 매일 아침 컴퓨터를 켜기 전 거울을 보며 다짐합니다. 김민수, 넌 아직 배울 것이 많다. 67세 디지털 교육 멘토로 매일을 살아가는 노인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두 번째 봄을 맞이하는 나의 모습,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될지도 모릅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저는 새로운 디지털 도구를 배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온라인 강의실에 접속하며 느끼는 설렘은 30년 전 처음 교단에 섰을 때의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퇴직 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것이 누군가에게는 무모해 보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인생의 또 다른 황금기가 되었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고 가르침에는 나이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다면 인생의 어떤 시기에도 새로운 봄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몸소 증명하고 있습니다. 2025년 봄, 저는 예상치 못한 기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국내 유명 방송사에서 실버 디지털 혁명이라는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제작한다며 제 이야기를 담고 싶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제 경험이 다른 은퇴자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촬영팀은 2주 동안 제 일상을 따라다녔습니다. 아침 육아부터 디지털 멘토링 세션, 손주들과의 코딩 시간까지 모든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제가 운영하는 디지털 브릿지 모임이었습니다.
6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은퇴자들이 모여 디지털 기술을 배우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모습이 감동적으로 그려졌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용기를 얻었다는 메시지를 보내왔고, 지역 노인복지관에서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한 시청자는 이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김 선생님, 저는 72세 은퇴 간호사입니다. 디지털 기기는 손주들이나 쓰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선생님 이야기를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태블릿을 구입했고 지역 복지관의 디지털 교육 클래스에 등록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들이 제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변화가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의 변화가 또 다른 이들에게 퍼져나가는 선순환의 고리를 목격하는 것은 경이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성공 이후 예상치 못한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고령화 사회와 디지털 혁신 국제 컨퍼런스의 판넬로 참가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한국보다 더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에서 제 경험을 공유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68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국제 무대에 서게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영어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은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다행히 지원이와 다른 젊은 멘티들이 영어 스크립트 작성과 발음 연습을 도와주었습니다. 도쿄 컨퍼런스에서 저는 한국의 디지털 브릿지 프로젝트와 세대 간 협력 모델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놀랍게도 제 발표는 큰 호응을 얻었고 일본뿐 아니라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 여러 국가의 교육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컨퍼런스 후 일본의 한 노인복지재단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브릿지 모델을 일본에 도입하는 자문 역할을 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월 1회 온라인 미팅으로 진행되는 국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은 제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었습니다. 귀국 후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국제적인 일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년퇴직 후에 이런 기회가 올 줄은.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항상 학생들에게 말했잖아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이제 당신이 그 말을 직접 증명하고 있네요. 디지털 세계에 더 깊이 관여할수록 기술과 인간성 사이의 균형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교육의 본질과 교사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2025년 여름, 저는 AI 시대의 교육자 역할이라는 주제로 에세이를 썼습니다. 그 글에서 저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교육의 핵심은 인간 대 인간의 연결과 영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I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지만 지혜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실패와 성공을 통해 얻은 삶의 교훈, 눈빛으로 전하는 격려, 때로는 엄격함 속에 담긴 사랑, 이런 것들은 오직 인간 교사만이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이 에세이는 교육 전문 매체에 게재되었고 많은 교사들과 교육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교육의 인간적 측면을 잊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는 제 메시지는 시대의 요구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저는 디지털 교육 멘토링의 새로운 접근법을 도입했습니다. 기술 자체보다 기술을 통해 어떤 가치를 전달할 것인지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VR 수학 프로그램을 가르칠 때도 단순히 조작법을 넘어 그 도구를 통해 학생들의 호기심과 창의성을 어떻게 자극할 수 있는지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젊은 교사들에게도 신선한 자극이 되었습니다. 한 멘티 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덕분에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통해 가르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제 디지털 여정에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는 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손주들과의 관계는 제게 무한한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중학생이 된 손녀 미나는 이제 저보다 코딩을 더 잘합니다. 제가 가르쳐준 기초를 바탕으로 스스로 학습하여 이제는 인공지능 프로그래밍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학교 과학 경진대회에서 AI를 활용한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대상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이 상은 반은 할아버지 거예요. 처음 코딩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런 프로젝트를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미나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늦은 나이에 시작한 디지털 여정이 손녀의 미래에 작은 씨앗을 심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동반자를 넘어 서로의 성장을 돕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인스타그램에서 시작한 활동을 확장하여 시니어 여성들을 위한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리법부터 여행 팁, 건강 정보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공유하며 많은 동년배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최근 실버 디지털 라이프라는 유튜브 채널도 시작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새로운 디지털 기기 리뷰나 앱 사용법, 온라인 서비스 활용 팁 등을 공유합니다. 구독자는 아직 5,000명 정도지만 매일 감사 메시지가 도착하는 것을 보면 작은 채널이지만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낍니다. 69세가 된 지금, 건강관리는 제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스마트워치로 걸음수와 심박수를 체크하고 수면 패턴을 분석하는 앱을 사용하며 온라인 요가 클래스에 정기적으로 참여합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웰에이징, 디지털 엘에이징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시니어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역 노인복지관과 협력하여 올 2회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워크숍에서는 건강관리 앱 사용법, 온라인 운동 클래스 참여 방법, 디지털 기기 사용 시 눈과 자세 보호법 등 실용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73세. 처음에는 디지털 기기에 대한 두려움이 컸지만 차근차근 배우면서 자신감을 얻어가는 모습이 저와 너무 닮아 있어 더욱 애착이 갑니다. 김 선생님, 덕분에 손주와 영상통화하는 법을 배웠어요. 어제 처음으로 미국에 있는 손주 얼굴을 봤답니다. 스마트폰으로 걸음수를 체크하니까 운동하는 재미가 생겼어요. 요즘은 하루 8,000보가 목표예요. 이런 피드백을 들을 때마다 제가 하는 일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70세를 앞두고 있는 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디지털 시니어 빌리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활기찬 노후를 보내는 시니어들의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제가 일본 컨퍼런스에서 만난 싱가포르의 노인복지 전문가로부터 영감을 받았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이미 스마트 시니어 커뮤니티가 운영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건강관리, 사회적 연결,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디지털 기술은 지리적 고립을 극복하고 다양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몇몇 지자체와 사회적 기업들과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2026년까지 시범 마을을 선정하여 디지털 시니어 빌리지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원격 유료 상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디지털 커뮤니티 플랫폼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닌 사람 중심의 접근법입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 그것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가 핵심 질문입니다. 지난 5년간의 여정을 돌아보면 정년퇴직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65세의 디지털 교육의 세계에 뛰어든 결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선택 중 하나였고, 그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렇게 늦은 나이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힘들지 않으셨나요? 물론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좌절도 많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며
진정한 장벽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늙었다는 생각이 실제로 우리를 늙게 만듭니다. 반면에 아직 배울 것이 많다는 생각은 우리 뇌와 마음을 젊게 유지합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뇌는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제 경험으로도 이것이 사실임을 확신합니다. 디지털 세계로의 여정은 제게 단순한 기술 습득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겸손함,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열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대 간 연결의 소중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가 서로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때 우리 사회는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디지털 기술은 이러한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동틀녘의 하늘은 매일 다른 모습으로 저를 맞이합니다. 간단한 스트레칭 후 컴퓨터 앞에 앉아 오늘의 일정을 확인합니다. 오전에는 디지털 브릿지 멘토링 세션, 오후에는 디지털 시니어 빌리지 프로젝트 회의, 저녁에는 손주와의 코딩 시간. 바쁜 하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 위에 붙여둔 작은 메모가 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매일 아침 읽는 문구입니다. 오늘도 한 가지 새로운 것을 배우자. 오늘도 한 사람에게 영감을 주자. 이 간단한 두 문장이 제 삶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배움과 나눔, 이 두 가지가 제 인생의 두 번째 봄을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거울 속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흰 머리카락과 주름이 늘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생기 있게 빛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두 번째 봄을 맞이한 69세 노인의 아침이 시작됩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저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나누기 위해 노력합니다. 온라인 강의실에 접속하며 느끼는 설렘은 40년 전 처음 교단에 섰을 때의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퇴직 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것이 누군가에게는 무모해 보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인생의 또 다른 황금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고 가르침에는 나이가 없으며 삶은 우리가 숨을 쉬는 한 계속해서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디지털 세상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성장하고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라는 것을. 이것이 제가 발견한 디지털 이주민의 두 번째 봄입니다.